자, 9월장 한 달을 또 든든하게 대비해보기 위해서 또 이번 주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VIP 모의계좌 유리 매니저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함께하는 이창호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네,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도 주목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네.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 넘는 장중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오늘 그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5G 관련주들은 오전에 강한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조정을 일부 보였는데요.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은 워낙 또 좋고요. 다만 그 우리가 이제 지수 잠깐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오늘 드디어 좀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네, 지금 드디어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먼저 2000선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면은, 다시 2050선을 향해 가겠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오늘 0.58%, 시가에서 거의 멈춰 있었는데요. 그동안 5G 덕분에 며칠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5G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지수는 멈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볼 텐데, 저는 오늘 이런 시장의 특징 속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말 이어서 할게요. 네. 자, 시장 보면은 오늘 유난히 또 강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유독 강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고려산업이나 고려산업. 그리고 또 뭐 KNN 그리고 요즘 워낙 핫한 종목이죠. 화천기계. 네. 화천기계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의 기둥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며칠 동안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오늘은 장중에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맞아요. 이 화천기계를 또 매매하셔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멀미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는데요. 이런 뭐 흐름 속에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또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화천기계 잠깐만 볼게요. 자, 차트 화천기계 잠깐만 보시면은, 자, 오늘 보면 어때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중에 무려 24%의 급등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뭐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고 마지막에는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거의 뭐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고려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후속주로 지금 강력하게 급등세가 나왔고요. 또한 뭐 KNN 오늘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풍강 유시민 관련주죠. 자, 풍강도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왜 정치 테마주들이 또 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5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정치 테마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년 4월 15일, 그죠? 2020년 4월 15일이 바로 이제 총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또 정치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 관련된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을 주식 전문가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총선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봐야 되고요.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이제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보통 이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 한 1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당 정치인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내용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실적과 업황이 아닌 단순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이 그 해당 정치인의 관련주로 묶여 있으면 보통 보면은 같은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같은 활동을 했거나 여러 가지 뭐 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이 그 해당 정치인의 고향 소재에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관련주들이 같은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 대선, 그죠? 그리고 그 전 대선도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해당 정치인이 정말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 종목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더 엄청나게 급등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보면은 뭐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해당 정치인과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지지율이 또 급등을 하면 또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또 해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또 급락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또 반대로 그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후보자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그때부터 뭐 엄청나게 날아가고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때부터 재료 소멸로 큰 하락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총선이든 아니면 대선이든 그 해당 일, 투표일을 기점으로 보통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아니면은 뭐 2달 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뭐 직전 뭐 2주 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등락폭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은 보통 그 직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그 최고점은 미리미리 이제 팔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총선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관련주도 보면은 우리가 이 관련주를 보면 총선 관련주도 어떤 그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관련 인물들 할 거 없이 모든 종목들이 좀 다 골고루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조금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좀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친숙한 이런 그 해당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현재 뭐 업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데 뭐 굳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반대로 주식은 매수해서 내가 수익만 내면 되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어차피 양극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적만 보고 실적, 펀더멘탈, 가치, 업황을 보고 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라면 당연히 정치 테마주는 거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나는 나에게 저는 이제 그 후자인 경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경우인데 네. 저는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그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정치 테마주를 오늘 매수했는데 오늘 한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죠? 매매를 직접 한 나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정치 테마주가 더 좋은 거죠.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거를
꼭 그러신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매수했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이 종목의 다음 실적을 기다리시거나 업황이 회복될 걸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치 테마주로 매수를 하고 어떤 테마주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런 그 업황과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똑같은 그 기준점을 거기로 잡아야지 갑자기 뭐 내려온다 그래서 위안한다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막 갖다 붙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이제 네 번째로 해당 인물의 뉴스에 따른 급등락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해당 정치인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면 급등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매매하기가. 왜냐하면 그리고 오버나잇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거를 말씀드려요. 내일 또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본격적인 정치 테마주 상승세가 아니라면 오버나잇은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그 정치 테마 해당 정치인이 나는 이제 출마 안 하겠다.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꾸시면서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뭐 급락 하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가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또 다른 뉴스가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또 종목들은 수익을 내면, 내가 만약 수익이 났으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보고 자리가 또 나오면 그때 또 매매하시는. 이렇게 끊어가는. 왜냐면 주식시장은 3시에 마감이 되는데, 해당 뉴스는 뭐 오후 8시에 나오거나 오후 7시에 나오면 전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째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어떤 장기 투자는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가는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해당 인물을 말씀드리진 않고요. 지금은 화천기계가 현재 이제 대장주였고 오늘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캡처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종가는 보합에 마감됐어요. 그만큼 굉장히 급등락 심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승해줄 만한 섹터,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급등세 보였던 이 정치 테마주를 공략해볼 수 있는 전략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날인 만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시에 무료 방송이 남아있습니다. 더욱더 꼼꼼한 설명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